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조수민입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국제 거시 경제가 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단기간에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걸려서 점차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국내의 경제 환경도 좋아질 기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를 좀 더 인상시키는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또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좋지 않겠죠.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인간 만사 세웅지마라 그랬습니다.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좋은 일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쭉 보았듯이 항상 부동산은 침체와 또 회복을 반복을 하고 또 상승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앞으로도 이제 또 침체가 있으면 다시 또 상승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분명히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그런 면도 있죠. 내가 못난 일을 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가져가야 하느냐 아니면 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개인 상황에 맞게 보유하고 계시는 물건들이나 주택수 이런 부분들, 세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개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본인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꼭 그런 좋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여러분들 조금 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지역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는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네, 아이 학교 때문에 4년 정도 실거주 목적으로 삼전동 빌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삼전동 향후 전망이 좋다면 오래 보유하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년 후에 매도가 가능한 물건인지 한번 빌라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도움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보고 계신 주택이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송파구 삼전동 네. 31-12. 31-12번지라고 하셨어요. 네. 네, 자녀분들 교육 목적으로 또 실거주를 생각하시고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또 이 지역에 대한 향후 전망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지금부터 저희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고요. 또 고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목소리에 네. 막 근심 걱정이 막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자녀분 학교 이제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신다 네. 그랬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요. 지금 전세값이 자꾸 올라서. 아, 네. 지금 전세로 네. 그러면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5단지요. 5단지예요? 네. 그러면 계속 그 송파구 일대에 계속 거주를 하셨던 거네요. 오래전부터. 예, 그래서
학교를 마저 다니려고. 아, 그렇게, 학교 맞아 다니는 예, 것 예. 때문에. 네. 예. 좋던 시절을 그냥 전세로 이렇게 계속 거주하면서 계셨던 거예요. 아, 그러게요. 아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네. 부동산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좀 네. 깨어 있으실 텐데, 좀, 보면서 계속 고민만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고민을 오래 했나 봐요. 진작에 그러시군요. 여쭤봤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주소는 아까 들었고요. 31-12번지라 그러셨습니다. 네. 빌라인 거죠? 네네. 우리 시청자분은 그럼 지금 혹시나 이제 이전을 하시게 되면 네.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 전세 얼마짜리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4억 천이라고 해서 그 정도 그냥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용 자금이 4억대가 되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1-12번지. 네, 삼전역 아래쪽에 있는 여기 지역이네요. 네. 예. 지금 구하시는 방은 집은 뭐 3룸입니까? 2룸입니까? 3룸인데요. 좀 오래됐더라고요. 몇 년 정도 됐어요? 1991년도니까 좀 되긴 되죠. 예. 지금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가용 자금이 4억이고요. 네. 여기는 삼전동에 지금 3룸 네. 빌라.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고선이 예. 지나가고 있고 바로 잠실이니까 5단지에서 바로 아래쪽이니까 네네. 지금 그래서요. 교육 문제 때문에 계속 거주를 하시는데 지금 자녀분이 몇 살인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한 분만 네. 계신 거예요, 자녀분이? 아니,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은 다 자라서요. 예. 네. 그렇군요. 제가 좀 고민이 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우리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요, 오르기는. 지금 네. 상황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버렸기 때문에 네네.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빌라 가격들은 아직까지도 좀 덜 오른 상태예요. 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예. 빌라는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네. 빌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빌라 있잖아요. 네. 뭐 오래됐건 아니면 뭐 최근에 지었건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이 네. 빌라가 오르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의 개발 호재 있죠. 네네. 지역의 개발이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재개발의 기대로 가격이 네. 오르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둘 중에는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재개발이 훨씬 많이 올라요. 네. 아무리 옆에 주변에 개발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새로운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네. 여건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오름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 만약에 빌라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작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네. 얘들은 그 주택이 아파트로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당장 이제 재개발이 예상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뭐 직장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걸 고민을 안 하시고 가신다고 그러면 조금 네. 고생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재개발 지역에 어디 좀 이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자녀 네. 교육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네. 학교 때문에요. 예, 학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학교를 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예. 다른 곳에 네. 와가지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 네. 예. 이 전학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자녀를 그러게요. 가지고 있지만, 예.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 네. 삼전동으로 이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삼전동으로 이사를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 일대가 이제 네. 우리 개발이 계획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주변에 보면 네. 어차피 이제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면 최소한 4년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4년은 있어요.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네네. 4년은 계셔야 되는데 그동안 네. 이제 개발 계획이 어떤 게 잡혔는지 주변에 좀 아시죠? 네, 거기 뭐 종합운동장 쪽에 뭐 있다고 네, 하던데요. 일단 네. 길 건너서
강을 건너서요. GBC가 네. 있고요. 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네. 그리고 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스터 플랜 있죠? 네네. 예, 마스터 플랜이 있고. 네. 그리고 봉은사역에서 삼성역까지 여기 지하화되죠? 네네. 예, 환승복합센터가 들어옵니다. 네.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네. 세 가지의 개발 계획 자체가 네. 굉장한 경제 효과를 유발을 시켜요. 네. 주변의 가격들을 굉장히 끌어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대로 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 근무를 하실 분들이 다 주변에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될 텐데 주변에서 네. 거주하기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들이 20억이 다 넘어가요. 이게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요. 네. 송파도 마찬가지고 강남 쪽에 대치 쪽이나 이쪽 다 마찬가지로 너무 비쌉니다. 20억, 네. 30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를 하실 분만 여기에서 직장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네. 그보다 못한 자금으로도 여기에 직장을 가지실 분들이 주변에서 분명히 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요 일대를 가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 이 삼전동 일대란 말입니다. 잠실동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아서 주변으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네.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다음 분으로 눈을 돌려서 들어올 때가 어딥니까? 바로 빌라들이죠. 아, 네. 예, 빌라들이고 이 삼전동 일대의 빌라가 분명히 될 거란 말입니다. 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도 어차피 예전보다는 가격이 더 올랐어요. 예, 요새 조금 많이 올라서 예, 지금 올랐어요. 가격 사도 되는지 올라서 그게 지금 너무- 되게 네. 불안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야 내가 될지 직접 말아야 거주를 될지. 할 거란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빌라 가격이 아직 좀 덜 올랐다 그랬어요. 아, 네. 아파트 가격이 더 다음번에 더 오르면 빌라는 더 오를 거고요. 지금 아, 아파트 네. 가격이 목에 차 있는데 이러면 빌라 가격들이 아파트가 못 올라가니까 당연히 또 사람들이 전세를 살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빌라의 가격들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빌라로 오히려 눈을 돌려서 빌라 가격도 아직도 계속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또 이 전세가하고 매매가 가격이 줄잖아요, 아파트에. 네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요. 아, 네. 그러면 나는 빌라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또 눈으로 못 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생기죠. 아니, 예, 예. 그러면 또 좀 기다리시면 돼요. 아, 네. 예, 그러면 또다시 빌라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을 잡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 네. 그러고 나서 여기가 우리 시청자님은 좀 굉장히 단기간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4년 생각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4년 만에 여기가 아파트 밭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삼전동 일대가. 예, 하지만 그렇죠. 예. 하지만 내가 네.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단독 주택들 없고 다 빌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러네요. 10년 예. 아파트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재개발 있죠. 재개발은 네. 노후주택이 30년이라 그러거든요. 네. 노불량 주택이 지금 10년, 15년 되는 주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한 15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 얘들이 분명히 노후화 때문에 다시 네. 이 일대가 재개발의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때 되면 가격이 정말 높이 올라갈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녀 교육에 문제가 없다면 네네. 다른 쪽에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네. 쪽에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 좀 네. 거주를 하시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녀분의 교육에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차라리 그리고 또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주택을 네네. 보유하는 게 마음 편하고 주택이 오르면 어차피 시세 차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삼전동으로 네. 이전을 하시고 여기에서 쭉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오래 갖고 있으면은 네.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오를까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알면 난 제일 꼭대기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되죠 항상. 예, 그거는 네, 신도 그렇죠. 예측을 못합니다. 네.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네. 제가 시청자분께 한 가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내가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괜찮은 네. 주택이라면 가격은 네. 절대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 아, 좀 지금보다 떨어진다 더 하더라도 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기만 잘 넘기면 된다. 아, 네. 내가 만약에 대출을 엄청 많이 끼워가지고요. 네네. 내 돈 4억에 대출 4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100% 이상을 대출을 받아갖고 만약에 취득을 한다 그러면 제가 반대를 드리겠어요. 네. 이자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네네.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보유 자금에서 지금 내 집을 들어간다고 네. 그러시니까 네네. 3년동 주택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미래 장래성이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괜찮습니다. 여기 네, 때는 가격이 크게 감사합니다. 흔들리진 않아요. 아, 더 떨어지진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네. 빌라를 구하실 때는요. 네. 몇 군데만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이 보세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세요. 아, 네. 이 일대라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네. 그 중에서도 내가 네. 좀 싸게 사야 된다. 아, 저렴한 걸로요? 예, 빌라 네. 가격은요. 네네. 집주인이 정하기 마련이거든요. 아, 우리 네. 아파트는 거의 가격이 정찰입니다. 정찰제하고 네네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빌라는 그게 네.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가급적 많이 알아보시고요. 네.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좀 친해져가지고 네.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진짜 싼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걸로 하세요. 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고 계신 주택 향후 개발 호재들이 여러 건 계획된 지역이고 또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된 만큼 이주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또 고민되는 점 있으시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번호 0916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이문동 쌍용 아파트 5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거주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가지고 갈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네, 이문동 쌍용 아파트를 물어보셨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오셨는데요. 쌍용 아파트면 바로 이문 휘경 뉴타운 있는 쪽에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쌍용 아파트고요. 예,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위치가 왜 좋으냐면 일단 이문 1구역, 3구역, 2구역, 여기 2구역이라고 해서 해제됐던 구역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이 역세권 재개발로 해제가 됐던 곳이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해서 오히려 용적률을 굉장히 높이 받아서 굉장히 더 좋은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요 신인문역 바로 앞에 요 구역이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변경 계획이 들어가가지고 구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이문 3구역하고 이문 4구역 또 아래쪽에 또 휘경 있죠. 휘경 3구역 이렇게 지금 다 여기가 이문 휘경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이다 보니까 일단 쌍용 아파트 인근에 이 저층 주거 밀집 지역들이 다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물론 뭐 장인 뉴타운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 일대가 다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대의 지역적 지역적의 가치가 살아 올라간다,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나면 전세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옵니다.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여기 일대가 다 입주민들이 다 차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신축 아파트들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힘을 받아서 막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옛날에 그 아이언뉴타운도 다 그렇죠. 마레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가격들이 막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덩달아 상승해요. 왜냐하면 이 신축 아파트가 된 것들은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면 바로 옆에 아파트로 사람들이 당연히 눈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입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쌍용 아파트도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보지 못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일단 쌍용 아파트를 5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5년 보유.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만약에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러면 지금쯤은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아타기.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만약에 주택의 사이클이 또 한 번 상승이 찾아온다 그러면 한 차례 또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서울 아파트는 이 재건축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재건축. 자, 지금 뭐 리모델링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아무래도 재건축이 가장 사업성이 좋고 신축 완전히 새 아파트로서 구조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재건축이 제일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서울의 저층 아파트는 없습니다. 다 중층인데 그중에서도 대지 지분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대지 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용적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용적률 자체도 대지 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이 넓은 거를 찾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그렇게 썩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의 이슈가 다들 도래를 했을 때 쌍용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에서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저라면 차라리 만약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론 더 있으면 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쌍용 아파트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오르긴 하겠지만 내가 좀 더 나은 투자를 투자 겸 거주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한번 갈아타기를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더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제가 시청자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개별적으로 상담을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갈아타기 의견 드렸습니다.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970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경상북도 경산시 계양 주공아파트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북의 아파트를 보셨는데요. 여기 투자해도 괜찮은 방향일까요? 소장님. 네, 고민 상담 문자로 또 주셨는데요. 제가 경산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은 바로 대구의 위성도시죠. 위성도시고 일단 제가 이 아파트를 상세하게 먼저 살펴보기 전에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이 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산 여기 경산시청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투자를 하면 보통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제 지방 광역시권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소도시를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구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아파트 주택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대구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뭐 도시 개발 사업들 아니면 각종 정비 사업들 등등의 여러 민간 사업들 등등의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대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구에 가보시면 동대구에 딱 내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이렇게 크레인들이 다 지금 서 있어서 짓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대구가 거의 도시를 한번 갈아엎는다는 개념이 들 겁니다. 가서 보시면 그 정도로 이렇게 공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적정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아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가격들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성구마저도 수성구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수성구마저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점점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구가 본도시고 이 경산이 제가 위성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위성도시고 이 위성도시인데 이 위성도시가 본도시보다 더 가격이 높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다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의 이 행성을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와주면서 돌고 있는 건데 이 경산이 이 본도심보다 더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대구의 안 좋은 영향이 앞으로 경산에도 계속 미치게 될 건데 이 경산에다가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 뭐 어떤 주공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재건축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경산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네요. 이 경산 계양주공 아파트라고 그러셨는데요. 주공입니다. 주공이고 이 주공 아파트가 지금 보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85년입니다. 85년식이고 매매가가 9,500에서 1억 6천만 원 그리고 전세가는 2,500에서 9천만 원 약 한 7, 8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7천에서 8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액 투자로 뭐 경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뭐 물론 좋습니다만은 아마 투자를 하시면 최소한 15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기존 아파트를 헐고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 새 아파트가 가치가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구의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경사는 대구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낮은데 이 지금 현재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1억을 들여서 이 계양주공 아파트를 샀을 때 만약에 신축으로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 계양 아파트가 뭐 한 7, 8억 이상씩 간다 그러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지금 제가 바로 앞에 계셨다면 좀 보류를 하셔라. 지금 당장 투자하실 건 아니다. 차라리 현금을 더 모아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음번에 한번 대구시장이나 경산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지금 당장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의 자금이 묶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라면 이 자금을 작은 소액이라도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와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만약에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부터 먼저 움직이게 될 것이고 또 수도권으로 그리고 나서 지방광역시로 또 지방소도시로 중소도시로 이렇게 내려갈 텐데 지금 현재 지방광역시로 간다 하더라도 대구는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거기에 위성도시로 있는 경산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다든지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투자하는 재개발 쪽으로 투자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투자 방향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조금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고민 내용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그 연신내역에서 가까운 그 구산역 역세권 개발을 네. 지금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율이 한 70% 받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보유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보유는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네, 6개월 전에 네. 그 은평구라고 하셨어요. 역세권 개발지 보유를 6개월 정도 하셨는데 동의율이 70% 정도 나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 네네. 지금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진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산역 인근의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대조 1구역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네네. 제주 1구역 바로 맞은편에요. 예. 연신내역에서 한 6, 7분 거리 되거든요. 예. 네. 제가 여기 가봤어요. 아, 네. 예. 여기가 대조 1구역이고 시청하고 계세요? 네네네. 예, 대조 1구역이고 이 구산역 대조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렇게 해서 네네. 제주초등학교 앞에 있어요. 예, 제가 앞에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뭐 구역이 이렇게 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동의율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갔을 때 70%라 그랬는데 그죠? 네네네. 동의율은 70%. 그리고 구역 진행 요건도 다 만족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다 이제 돌려봤고. 저희가 예. 그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예. 이제 이제 구청을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이제 한번 서류가 들어갔었어요. 사전 검토 들어갔죠. 예, 사전검토 들어갔는데 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2차 역세권 예. 그거는 빼고 1차 역세권 350m 반경으로 네. 보완 요청하셨고요. 예, 예. 또 이제 학교 주변으로 이제 일조권이 조금 가리니까 이거를 좀 낮춰서 보완 요청을 해서 네. 지금 현재 수정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향후 전망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제 이런 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보유한 지 6개월 됐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한참 이제 추진할 때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사전 검토가 작년 11월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의 사전 검토 신청이 신청이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아니요. 그때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저기 접수를 받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지금 7월 달에 그 서울시의회로부터 이렇게 수정 보완 요청을 아니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작년 11월에 구청에다 사전검토 신청을 했고요. 동의율 네네네. 50% 이상을 맞춰가지고 신청을 했고 네네네.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이제 이 조정하는 부분들 때문에 네. 보완하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추진위에서 지금 보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구역 경계가 다시 확정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행위 제한이 걸린다든지 할 것이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이 나올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구역이 굉장히 좋아요. 위치가. 아, 네. 예, 네. 위치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네.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사이즈면요. 예. 최소한 한 4,000세대 이상은 나옵니다. 네네. 예, 4, 5천 세대 정도 나와요. 네. 거기다가 이제 물론 임대는 그 높아지는 이제 얻는 거에 반은 임대로 나가죠. 네.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한 3,000세대 이상이 3,000세대 정도가 조합원 물량,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위치도 굉장히 좋고 네. 사업성도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시청자분한테 이제 여쭤본 게 6개월 전에 보유하셨다고요라고 여쭤봤냐 하면요. 네. 이제 권리사년 기준일 때문에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권리산정 기준이라고는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거잖아요. 없으신 거죠. 옛날 구축을 네. 이제 취득을 하셨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시청자 부분하고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네. 이 권리사년 기준일 때문에 물어보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이 역세권 재개발의 권리산정 기준일은요. 네. 뭐 우리 추진위가 막 정하고 아니면 조합에서 막 정하는 게 아니고 네.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역 지정일이 기본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고요.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잖아요. 예. 예, 구역 지정되는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고 만약에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미리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해야 됐다 하면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단지 이제 구산역 역세권 재개발의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예,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좋으냐. 일단 네. 추진위에서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잘. 네, 하고 아주 있어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네네네.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구산역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잘 만들어져가지고 네네.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의율도 굉장히 70%까지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 굉장히 지역의 주민들도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예, 굉장히 빨리 재개발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 똑같은 곳이었는데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입지도 우리가 더 좋은데 예. 예, 더 좋다고 입지는 생각이 저희가 드는데 더 좋죠. 우리가 여기보다 못할 게 뭐야라고 해서 재개발을 반드시 진행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굉장히 강하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사업지들은 잘 가요. 예. 주민들의 동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저는 아주 좋은 지역에 아마 6개월 전에 또 취득을 하셨으면 뭐 괜찮은 금액대로 취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쭉 보유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역세권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수정 보완하라고 네, 한 대로 이렇게 진행만 되면은 그럼요. 한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예. 어디나 할 것 없이요. 네. 최초안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네. 어느 구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최초안으로 넣으면 네.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구청에서는 사전 검토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 요건대로 우리 그 정비구역 지정 요건들 있잖아요. 네. 요건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해서 네. 맞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요. 네.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 요건만 맞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네. 구역 경계는 제대로 돼 있는지 또 넣어야 될 부분들 빼야 될 부분들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본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거를 하면서 추진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구역 경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물건의 위치가 네. 구역 경계 완전 외곽에 딱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네. 예, 계속 보유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더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은- 없으세요? 예, 잘 진행될 것 같다 이거죠? 예, 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우리가 물건을 이제 하나를 취득을 했잖아요, 부동산을. 네. 그러면 6개월 지나서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네?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재개발 구역은 10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예, 그냥 편안하게 기다린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계속 보유하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마음 흔들리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578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현재 다주택 상황입니다. 방이동 다세대 주택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지금 다주택 상황에서 세금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 지역 분위기 어떤지 방이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께서 이제 또 문자 사연을 주셨는데요. 방이동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방이동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시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방이동 일대 뭐 아까 앞전에 이제 전화를 주셨던 시청자분하고 이제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요. 그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실제 거주할 집을 찾으시는 거였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를 여쭤보신 거였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송파동, 삼전동 일대, 요 일대가 옆에 이제 개발 호재들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취득을 한다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손해는 안 보시니까 취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와 동시에 이제 방이동도 바로 옆에 이제 똑같이 이제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형성돼 있는 다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다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주택이신데 방이동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다. 이게 보유했는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예전에 보유를 하셔가지고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같이 이제 우리 양도세, 예전에는 양도세 때문에 아예 뭐 매도할 생각을 못했죠. 양도세 중과가 지금 한시적으로 폐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시적으로 내년 2022년 5월 9일까지입니다.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예를 시켜줬기 때문에 중과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최고 세율 해봤자 45%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뭐 한 50%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만큼 많은 뭐 10억 초과 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러면 뭐 30%에서 40%대로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다주택자분들의 이제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더 똘똘한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거를 굉장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일대가 단기간에 재개발이 절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이제 빌라 가격이 이 다세대 주택 빌라 가격이 오르는 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개발 호재 개발이나 아니면 정비 사업 재개발이라 그러죠. 이 재개발 두 가지 종류로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이 개발의 문제는 이제 가격이 오르긴 하는데 오름폭이 어느 정도 상한이 정해져 있다, 한도가 있다라는 건데 재개발은 그와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단기간에 뭐 동의서를 걷어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구역이라 그러면 무조건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당장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노후도만 우리가 제대로 딱 볼 줄 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시간은 좀 한참 걸리겠구나,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빌라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이 발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발생된 차익을 한 반 정도는 나라에 준다고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반이라도 얻어가지고 다주택이시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택을 또 봐야 알겠지만 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이 재개발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시세 차익을 많이 단기간에 올리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차라리 또 뭐 여기다 또 방이동에다 투자를 하신다든지 삼전동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향후에 또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또 더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쯤은 한번 갈아타시는 걸 다른 곳으로 다시 또 재투자하시는 걸 고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러 개 주택이 이제 오픈이 어려우시니까 또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재투자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다주택이 나쁜 거 아닙니다. 다주택으로 가셔야 되는데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똘똘한 건지 아닌지 한번 이 판단을 받으시고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더 좋은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똘똘한 한 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황에 맞는 재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02-2638-3970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방인의 땅이자 근현대 아픔에 공간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용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용산은 서울에서 가장 늦게 개발이 되는 곳이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이 서울을 명실상부한 세계 도시로 비약하게 할 거점이자 또 국제 관문으로 용산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어떻게 개발이 되어질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하시는 분,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마 이제는 용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달이었죠. 7월 26일이었습니다. 7월 26일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구상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산은 굉장히 좀 큰 아픔이 있고 또 개발 계획이 장기간 보류를 하고 또 무산이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산이 완전히 탈바꿈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시개발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 계획을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한번 예전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이 조감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뭐 모르시는 분들도 이건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2000년대 중반 그때 나왔던 조감도인데요. 이때 이제 뭐 한 31조 사업비 투입해가지고 낳는다. 당군 이래 최대 도심개발 사업이다 해가지고 막 요란 진짜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때 뭐 부지 면적만 일단 50만 제곱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그때도 이제 부동산 굉장히 상승기였지 않습니까? 상승기에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08년에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3년에 사업이 청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청산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각종 뭐 소송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2018년, 2020년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용산이 진짜 그야말로 꿈에 부풀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때 당시에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가슴이 아파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또 가지고 보유를 하고 부동산은 끝까지 입지라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 최종 승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용산의 가격들 보면 다들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언제 제일 처음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요.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바로 우리 4차 국토종합계획이죠. 2020년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99년도에 이 종합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종합계획안에 보면 처음에 큰 우리 국토에 대한 기본 계획입니다. 가장 큰 상위 계획이거든요. 이 상위 계획에 4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계 도시로서 국제적 중추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들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인데요. 그 서울에 보시면 이 서울에 용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산이 하나의 도시 기본 계획에 잡혀 있는 내용이 아니고 가장 큰 상위 계획에 이 용산이라는 하나의 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가. 이런 구가 이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는 없고 이 용산이 최초로 그리고 최후로 마지막으로 용산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만큼 용산의 이 모든 이목이 국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발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용산이 중요하냐?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 보면 전부 다 이제 다 아시죠? 요 내용들을 보시면 이 3개의 도심이 있고 7개의 부도심이 있는데 3개의 도심 중에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용산이더라. 그만큼 용산이 입지가 가장 좋더라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밀 고층 상업 업무시설 이런 거 국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차 업무시설을 넣겠다라고 2030 기본계획에도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어떻게든 이걸 만들겠다. 가장 도시 계획의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에다 이렇게 넣어놨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5월 6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 게 용산 이 노른자이 땅에 주택을 한 임대주택이었죠.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 한 8,000원을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세계 최대의 도시인 서울에 가장 노른자 부위에 개발 계획이 이렇게
발표되기 전에 먼저 주택부터 이렇게 임대로 다 넣는 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또 주택 수요가 왜 굉장히 강하고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제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용산정비창을 미래 신중심지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 겁니다. 이제 진짜 용산에 주목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물론 이 내용들을 미리 예상하고 계셨던 분들 많습니다. 예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용산에 다 투자를 많이 하셨고 하시는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 계획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계획은 조만간 사라질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가 가져가야 될 사업의 가장 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도 용산을 바라봐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구상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날 그날 조감도가 나왔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고층 마츠노죠. 고층 타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급으로 용산에다가 개발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의 경쟁력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은 이 보고서가 나오는 그 보고서에 그대로 제가 제 생각만 이렇게 가면서 넣는 게 아니고 이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시켜 드려야지 정확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보면 여기다가 이제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이 정비창 일대에다가 초고층 마츠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는 다 넓은 공원, 녹지를 펼치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각종 기반 시설들을 넣겠다는 내용이고 특히나 이것을 위해서 초고층으로 만들려면 우리 법정 상한 용적률이라고 있어요. 용도 우리 뭐 아시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용도 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해서 다 용적률에 상한 뭐 최고 높이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500% 용적률 1,500%를 초과해서는 우리가 현행 법상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도심을 완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구역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애를 넣어가지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보십시오.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란 말입니다. 이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니까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현재 용적률 최대 15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완화를 시켜가지고 뭐 2,000%, 3,000%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개발 계획을 만들 때 이 내용을 아마 넣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용적률을 자랑하는 그런 주거 업무 시설 단지가 들어온다. 용산에 국제업무지구가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었듯이 뉴욕의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3,300%까지 용적률을 완화를 시켰고요. 평균 용적률 자체를 1,800% 이상을 해놨다고 했으니까 아마 요 정도로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시를 드러났으니까 이 예시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국제업무지구를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서울시 보도자료에 들어가셔가지고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용산은 어떤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을 상상을 한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에 맞게 용산이 아주 국제적인 하나의 자치구가 국제적인 도시의 자치구로 거듭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용산에다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용산에 주목을 할 때 특히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용산은 굉장히 뛰어난 입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입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입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재개발이 가장 중심입니다. 국제업무지구가 생기면 그 주변의 일대가 다 바뀔 건데 그중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타구역 대비 지금 현재 용산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된 곳 외에는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렴한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한번 꼭 잘 임장을 가셔가지고 발품을 파셔가지고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구역도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이 구역도 외에 아직 구역이 안 정해져 있는 지역들을 노후도를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우리 꼭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한번 받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